오늘 영상은 착한 남자 특집입니다. 착한 남자가 연애하는 방법, 연애가 어려운 이유, 각 특징, 착한 남자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차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착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착하고 센스가 없고 여자를 잘 모르고 눈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말을 했을 때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금방금방 바뀌는 사람, 이렇게 착한 남자를 정의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자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주장이 좀 강하거나 혹은 남성적인 면모를 좀 가지고 있는 경우, 남자가 나를 리드해주고 뭔가 나를 끌어가는 게 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성격이 아니라 내가 리드를 하고 내가 하자고 하고 내가 남자를 이끄는 게 편한 거예요. 남자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오고 딱히 뭐 이의제기 안 하는, 그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자분이 돈을 더 많이 쓰려고 한다거나 약간 이렇습니다. 이런 거야. 남자가 돈을 더 많이 쓰거나 혹은 뭐 큰 선물을 해주거나 이런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이 사람이 이만큼 해주면 내가 좀 더 이만큼 해주고 싶고, 그렇게 해줘야 빚을 지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감정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와는 굉장히 다르지만 내 성격 혹은 성향에 대한 이야기인데,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본인도 안 해요. 예를 들어 헌팅 술집을 간다든지 뭐 클럽을 간다든지 그냥 술자리에서 뭐 합석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엄청 높아서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을 거야, 좋아하지 않아,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죠. 이게 물론 이런 분이 또 잘못 만나면 조금 이제 나쁜 분에게 이제 다 뽑힐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자기와 비슷한 성향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착한 성향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 성향은 나쁜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세 번째로죠. 이런 경우가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해요. 자기 입맛대로 하려는 경우. 상대가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상대가 나에게 뭔가 압박을 준다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를 참지를 못해요. 아예 못 참아서 항상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그 사람 위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이 사람을 컨트롤하려면 조금 순박하고 여자를 잘 모르는 사람을 만지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면 상대가 만약에 나한테 안 맞춰준다? 내 말을 안 들어준다?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 막 나를 애기 취급한다? 나는 너보다 위에 있는데 내가 너한테 애기 취급을 당한다? 이런 느낌이 들면 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잘 골라요. 자기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매달리거나 울거나 자기가 고치겠다고 하거나 이런 분들을 잘 골라서 잘 만납니다. 그러니까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죠. 상대가 잘 모르고 이 감정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이런 거를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애 많이 해봤어. 나쁜 사람도 만나보고 착한 사람도 만나보고 뭐 재밌는 사람도 만나보고 이래저래 만났는데 그래도 역시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적어도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건 결국 착한 남자구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가 뭐 생각보다 흔하진 않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제 만나시는 분들은 다음엔 이 사람 안 만나야지, 이런 사람 안 만나야지 해도 그런 사람 만나거든요. 돌고 돌아서 느낀 점, 재밌고 즐겁고 쾌락 너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안정보다 중요한 건 없다. 내가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때는 결국 착하고 순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런 사람과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미는 같이 무언가를 해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애초에 사람 보는 눈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하고 예쁜 말하고 다정하게 말해주는 사람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이 사람을 볼 줄도 알지만 본인도 괜찮은 사람일 거라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거든요. 이렇게 다정하게 해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예쁜 말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분도 더 베푸는 거죠.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있어. 최선을 다했을 때 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단호하게 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인 거지. 이렇게 좀 자신이 굳건해가지고 누군가에게 감사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도 결국 상대가 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5가지 유형 이야기해봤습니다. 그 여자가 뭐 알바생 아는 오빠 같아요. 여자분이 느꼈을 때. 우리 이제 형님이 해야 하는 거는 본인 의견 확실하게 말하기.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상대한테 너가 편한 대로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번 주 토요일 3시 시간 내 약간 이렇게
나 괜찮아 하면은 영화 상영 시간표를 보내서 이 영화 보고 저녁에 간술 고 하자. 간술 고 하자 했더니 고 하자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까? 라고 하면은 이제 술집까지 보내. 술집 2군데 정도. 어디가 괜찮아? 이렇게. 이 여자분이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말 못 바꾸게 아예 도장 찍어버려요. 지금 보면은 형님이 이래도 괜찮다고 하고 저래도 괜찮다고 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오늘 볼까라는 이제 의견을 낸 거잖아. 이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의견을 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확실하게 이렇게 좀 전달을 해보는 걸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카톡 자체를 보면은 이제 본인이 리드하기보다는 상대가 하는 말에 조금 이제 리액션을 너무 이렇게 좀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리드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먼저 뭐 릴스를 보내보고 재밌다고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거 뭐뭐 해봤어? 라고 이렇게 좀 물어본다든지 이런 거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이런 대화들을 좀 먼저 하셔야 되는데 먼저 주도적으로 하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톡이고요. 만나셨을 때는 이거 진짜 금지야. 너 원하는 대로, 너 마음대로, 너는 뭐가 좋아? 약간 이거 안 하셔야 될 것 같아 지금 성격이. 지금 내가 이거 안 해도 충분히 착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여쭤보지 마시고 리드하듯이 해서 우리 이거 하러 가자, 저거 하러 가자 하면서 약간 본인이 좀 끌고 가는 느낌으로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화들도 아마 내 생각에는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분이 먼저 연애 이야기라든지 이상형 얘기를 안 하면 본인은 또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연애를 하고 싶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먼저 남자친구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먼저 이상형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다정하고 아니면 착한 남자는 어떠냐 약간 이런 것도 좀 떠보시고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약간 어떤 점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보니까 형님은 누나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 연하죠? 친구가 연상 만나시는 게 편할 텐데 연애할 때 그런 건 부끄러워서 못했어? 어떡해. 하셔야 돼요. 착한 남자 어때? 이런 것까지가 너무 어려우시면 이상형이 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도 좀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여자분한테 너무 그냥 착한 알바 같이 하는 오빠의 분위기예요. 이 정도로 좀 바꿔봅시다. 이것만 바꿔도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확실히 이해가 돼요. 다행입니다. 내가 내 얘기 해야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이 친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남자 뚝딱이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남자분이 어떤 분을 마음에 들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표현을 하고 싶고 되게 이 여자를 꼬시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썸을 타거나 누군가를 좋아해서 관계를 진전시킬 때는 서로 함께 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너도 나를 알고 나도 너를 아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일단 내 마음이 많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상대한테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취향을 좋아하는지 알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알고 뭔가 어떤 느낌의 대화 방식이라든지 뭐 취미생활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내가 좀 맞춰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어필을 하는 거가 다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려면 저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일단 그거 알기 전부터 나는 나를 어필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내가 내 얘기 해야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이 친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함께 하는 느낌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얘기만 많이 하고 있어요. 의도하진 않았겠죠. 자기는 정말 순수하게 저 사람한테 나를 알려줘야지라는 감정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만 되게 길어지면 이제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게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상대방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그걸 왜 듣고 있어야 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서 상대방을 파악하는 걸 먼저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본인이 감정이 크다 보니까 상대를 알아가는 그 과정을 스킵해버린다 라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NU를 잘 못해요. 상대가 나한테 질문을 했어. 상대가 나한테 질문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그리고 상대한테는 안 물어봐요. 상대가 질문을 했다면 보통은 본인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질문만 듣고 내 얘기만 하고 그 얘기가 끝나.
이 상대한테도 그쪽은 어떠세요? 라는 질문까지 가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가 잘 안 가요. 이것도 좀 주의를 하면 좋겠죠. 세 번째로는 리액션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신나가지고 자기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런 게 재밌어요. 저의 취미는 뭐 이런 거예요. 하면서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답을 그러시구나. 네, 이렇게 하고 리액션이 끝나. 여기서 이 상대방이 즐겁게 얘기를 하든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표현이 잘 드러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약간 뚝 끊긴다? 라는 느낌을 상대방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릿속에서는 이제 인지를 할 거 아니야. 저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머리로는 알아.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더 표현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면 그 대화 주제가 있잖아요. 상대가 엄청 신나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 대화 주제를 가지치기 해가지고 질문을 더 해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이야기도 풍부해지고 상대방도 되게 대화를 재밌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말을 많이 들어줬구나. 이 사람이 들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액션이 되게 고장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상대방이 말을 하다가 내가 지금 너무 재미가 없나? 내 얘기 안 듣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얘기하는 걸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말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액션이 없으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호감으로 느끼지 않는구나라고 해서 얘기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닫는 거여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대답했는데요, 속으로. 그런 거지. 머리로만 인지한 거야. 머리로 저런 거 좋아하는구나. 다음에 저런 거 하러 가야지를 머리로만 하는 거야. 근데 입 밖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다음에 그거 우리 보러 갈까요? 하러 갈까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를 입 밖으로 해야 됩니다. 뚝딱이들의 특징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을 하는 화법, 소통 방식에서 굉장히 티가 나요. 티키타카가 안 되는데 좋아한다는 감정으로만 뭔가 시작되기는 어렵거든요. 모르는 거라서 바뀔 수 있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게 잘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를 내가 터득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자신감 있게 마음에 드는 분과 좀 막 뚝딱거리지 않고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뭐지? 정말 괜찮은 게 맞나?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도 TV를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를 좀 하자면 피지컬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있어요. 만약에 이게 20대 초중반 분이시면 좀 아닐 수 있는데 20대 후반부터 좀 피지컬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지금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몸 좋은 남자를 좋아해요. 남자로 느껴져. 자기를 감싸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자기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요런 남자한테 성적 매력을 느껴. 왜 홍차님은 이제 몸을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렸을 때 다 초보해서라니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하남이잖아요. 연하남이다 보니까 여성분이 남성분을 애초에 어리니까 좀 더 어리게 봤을 수 있거든요. 나이가 참 신기한 게 나이를 말하기 전까지만 해도 멋있었던 사람이 나이를 말했는데 나보다 어리다고 이야기를 하면 생각이 바뀌거든. 갑자기 어려 보인다거나 더 까여야 생긴다. 보통 이제 남자답지 못했다라는 평을 들었다고 하시니까 얘기를 좀 하자면 수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홍차님 좋은 걸로요. 저 괜찮아요. 뭐든 상관없어요. 그럼 저도 좋아요. 홍차님이 좋아하시면 좋아요. 괜찮아요.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도 조금 남자답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게 아니라면 30대 중반에게 피지컬적인 부분이랑 직업, 경제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0대 중반 되면 남자 직업, 경제적인 부분 당연히 봐. 진짜 수동적인 편도 있어요. 많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선천적인 성격을 바뀌는 것 같아요. 어렵죠. 바꾸는 게 어려워요. 대화가 이겁니다. 혹시 무슨 음식 좋아해요, 홍차님?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잘 먹는 편이에요 라고 대답했는데 저도 다 잘 먹어요. 그럼 이번에 뭐 먹을까요? 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럼 돈까스 드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좋아요. 홍차님이 좋으시면 그거 먹어요. 이거야 이거. 이게 리드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남자분들의 대화체예요. 여기서 이제 물어보게 돼. 돈까스가 진짜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 네네 괜찮아요. 이 찜찜한 대화. 의견을 정했는데 서로 선택을 미루는 느낌. 맞지. 뭐지? 정말 괜찮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대화. 이게 좀 리드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 괜히 나 때문에 먹나 신경 쓰는 느낌인 거죠. 내가 말하고 갔다가 맛없으면 책임지기 싫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서로 심리전중. 그치.
사실 이것도 배려를 해준 거지. 여자분이 먹고 싶은 거 먹게끔 배려를 해준 거죠. 근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사귀는 사이 말고 썸 타는 거나 아직 서로를 잘 모를 때 있잖아.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택을 본인이 하는 걸 좀 두려워해요.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연인일 때는 나 이거 싫어 저거 먹고 싶어 이렇게 좀 토닥토닥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사람과 잘 모르는 사이일 때는 내 선택이 잘못될까봐 혹은 상대방이 싫어할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배려라는 말로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배려라고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너가 선택하기 싫어서 지금 나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저는 이런 배려 좋아해요. 그냥 항상 얘기하지만 나보고 나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하는 거 좋아하거든. 나 먹으라는데 먹어도 되지. 이별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의문이 들어요. 나랑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맞나? 흔하게 말하는 오빠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도 노력했어. 근데 좀 힘들어. 우리 그만 헤어지자. 라고 말하는 여자 심리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 연애를 할 때 하는 멘트들이 있습니다. 너가 좋은 거 하자. 너가 하고 싶은 거 하자. 난 다 좋아. 아무거나 상관없어. 너랑 하는 거면 다 좋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난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나 굳이 뭐 안 해도 괜찮아. 미안해. 이런 경우는 여자분들이 보통 리드를 하거나 여자분들이 조금 남성성이 있어서 남자분이 조금 자기 주장 없고 뭐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하지 않아도 뭐 그거 귀여워 보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해서 리드를 하는 타입이 만났을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멘트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여자분들에 의해서 채택이 되는 거지 이분들이 채택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런 모습을 알고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애를 시작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성이 있는 여성분들이 결국 이 남자분들을 차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의문이 들어요. 이별을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이 얘가 남성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남성성 부족한 거 알고 만난 거잖아. 그거 좋아서 만난 거고. 이별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의문이 들어요. 나랑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맞나? 나랑 있는 게 진짜 좋은 건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저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 게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다 좋다고 하는 것들을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 내가 좋아하는 거 가자, 내가 좋아하는 거 먹자 이런 식의 대화들이 왔다가 나중에 가서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너가 좋아하는 거 하자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으니까 이번 데이트는 너가 하고 싶은 거 하자. 데이트 계획 한번 짜올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가보자. 이 얘기를 첫 번째로 합니다. 여기서 보통 이런 분들은 이걸 눈치를 못 채서 뭘 찾아오는지 알아요? 여자가 좋아하는 거 찾아와요.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막 엄청 먹고 싶은 걸 찾아오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여자친구 좋아했던 데이트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 사람 입장도 이해는 돼. 그게 난 좋아. 너가 좋아하는 거 같이 하는 게 난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자분이 또 나한테 맞추는 데이트를 가져왔다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평등한 연애를 하고 있나 싶은 거예요. 이때부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는 본인이 정말 여자친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를 가져가는 게 좋아요. 아예 해보지 않았던 거. 주도성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여자분은 어느 순간 그런 의문이 드는 거지. 안 좋아하는 건데 내가 좋아한다 니까 따라하는 게 아닌가. 사실은 싫은 건데 억지로 먹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야. 이 의문이 들면서 너가 하고 싶은 거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여자도 남자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 거지. 진짜 어려워. 정말 나랑 하는 게 다 좋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상대가. 정말 나랑 하는 게 다 좋아? 자기는 불만이 있던 적이 없어? 서운했던 적 없어?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 쪽에서.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없는데? 그래, 차라리 지금 그 질문 좀 서운해. 나 진짜 다 좋은데?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으면 괜찮아.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 어떻게 진짜 없을 수가 있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만큼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다 좋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야. 어떻게 진짜 서운한 게 없을 수가 있지? 어떻게 한 번도 불만이 있던 적이 없을 수가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남자를 싫어하고 남자를 안 좋아하게 되는 과정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좀 다시 생각하게 돼요. 이 관계 자체를. 이 관계가 정상적인 건가? 결국 너무 일방적으로 맞춰준 연애라고 생각된다면 저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남자는 정말 좋을 수 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을 수 있는데 여자분들의 생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겠죠. 이제 화가 납니다. 조금. 이 연애가 평등하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화가 나. 넌 나한테 바라는 게 없어? 이 질문을 이제 하게 되면은 차라리 싸우면 괜찮거든요. 여기 싸우면은 맞춰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통 이러면 미안해 라고 해요.
아니 너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너가 나한테 미안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미안하다 그래? 가 돼요. 그러면서 여자분의 마음이 멀어집니다. 이 친구가 진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서 그게 잘 안 떠나요. 내가 생각할 땐 뭐가 잘못된 거야. 뭔가 잘못돼서 계속 물어봤는데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고 괜찮다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괜찮은 게 아니라 그냥 나랑 대화를 피하고 싶구나. 그냥 불화를 피하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점점 이제 답답해지고 왜 솔직하게 말 안 해줘? 라는 말이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마음이 식어서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정말 좋아서 그런 거고 정말 괜찮아서 그런 건데 그 괜찮다는 거를 왜 의심하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너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거를 너무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연애를 할 때도 상대가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것, 본인이 하고 싶은 것 그런 거를 상대한테 제안하라고 말을 드리거든요. 여기서 사실은 어떤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이 두 분이서 만나서 이별을 가는 과정은 그 어떤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다른 거죠. 그 다른 거에 끌렸는데 그 다른 게 결국 이별을 선택하게 된 거죠. 혹시 이런 얘기를 들었거나 이런 이별을 해보셨거나 하면은 나는 억지로라도 상대한테 뭔가 제안을 하든 눈치를 보지 않고 저지르든 말이라도 확실하게 하든 그렇게 하기를 조금 바래요. 야, 너 이거 왜 그래? 진짜로? 너 이 사람 좋아하는 거 맞아? 사연자님 이거 너무해. 장난이겠지? 여자 평균보다 어깨 넓은 여자 1인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이래서 여자가 나 어깨가 넓어서 이러면은 완전 아담한데 하나도 안 넓어 그리고 어깨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원하는데 여기서 나온다. 너 넓더라. 너 넓더라? 너 넓더라? 야 이거 진짜 이거 듣자마자 마이너스야. 이거 듣자마자 이거 농담으로 한 얘기지. 야 웃기지도 않아 이거. 이게 어떤 느낌인 줄 알아? 이 남자가 나는 어깨가 너무 좁아 이랬더니 여자가 맞아 너 어깨 좀 좁더라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이거 기분 좋아? 이러면 지금 작은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상대가 맞아 니 진짜 호비시더라 크크크라고 한 거야. 네, 여기서 여자분이 그나마 사실 뭐라고? 뭐 훼손 어쩌고로 신고할게요 이랬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 농담이야. 너 어깨 예쁘기만 하고 내가 너보다 훨씬 넓음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몬스탕 입으니까 더 야! 야 시비거야? 어떻게 좋아하는 여자한테 할 수 있는 멘트야 이게. 답답한 거 뭔 줄 알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 줄 알아? 이게 분위기라는 게 중요해. 그 이상형 이야기할 때 나왔어. 이상형 이야기할 때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날 되게 예쁘게 보고 있지 않구나 약간 요렇게 받아들여져. 본인 이상형이 나는 아닌가 보다. 넌 얼굴이 예쁘니까 괜찮아라도 뭐 하나라도 던져줬어야지. 그것도 안 던지고 커버치는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 여자가 지금 상처받았어. 지금 아니라는 얘기 듣고 싶은 거야. 아니라는 이야기 듣고 싶어서 여자가 뭘 했는 줄 알아? 나 어깨 넓어서 탈락이야?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 여자가. 아니라는 얘기 듣고 싶어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남자가 글쎄요 여기서 아니 얼굴이 예뻐서 통과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했어야지. 이거 여자분이 진짜 이거 아니라는 얘기 들으려고 끝까지 물어본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좋아하는 사람하고 얘기 나누는 게 아니라 같이 운동 하는 사람끼리 얘기 나눈 거죠? 내 카톡이 너무 화가 나서 질문이 뭐였지? 일단은 제가 얘기를 하면 본인이 예쁘다고 이야기를 해주든 뭐 칭찬을 해주든 이번에 만났을 때 딱 보고 뭐야 어깨 완전 좁잖아 이 쪼꼬미가 막 이러면서 좀 장난을 쳤어야지. 여자분 말투가 친구처럼 막 장난치는 거를 좋아하는 타입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카톡으로도 성격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여성분이 되게 섬세하실 것 같고 감정선도 되게 있으실 것 같고 엄청 T보다는 F에 가까워요. 싫은 소리 못하고. 그러니까 남자인 친구들이 장난치는 거를 쿨하게 넘기는 타입이 좀 아니라고 보여.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상처받고 그냥 쌓아두는 타입.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인프피 가깝다. 인프피 같아. 아니 인프피야? 야 진짜 돌겠다.
어떡해. 그러니까 조금 더 장난을 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친절하고 다정한 느낌, 그리고 예쁘다라고도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질문을 좀 하세요, 상대한테.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남자가 여자한테 그다지 관심이 있어 보이는 질문들이 없어. 좀 질문을 좀 하시던, 아니면은 뭐 공감대를 형성을 하시던. 강아지 릴스 같은 거 보내. 그냥 강아지 릴스 같은 거 보내서 너무 귀엽다, 보니까 너 생각난다, 뭐 이런 거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질문했다가 부담 가질까봐요. 더 질문했다가, 아니 질문을 한 게 없는데 부담 가질 게 뭐가 있는겨? 이러고 있으면 그냥 이대로 끝납니다. 이거 그냥 끝나 이대로. 아이씨, 어깨 듬직하네. 또 얘기하네, 또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이 남자애는 장난친 건데 마음이 이해가 돼. 영식님은 이거 가지고 뭔가 친해지고 싶고 얘기할 거리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먹히는 친구가 있고 안 먹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는 안 먹혀. 이게 먹히는 여자도 있거든? 근데 이 여자분은 머리 쓰다듬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계속 뭔가 사랑스러운 눈빛 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어깨 얘기를 그 몇 번이나 꺼냈는데 지금 만나자마자 어깨 듬직하다는 얘기를 또 해버리면은 어떡해. 그냥 망했어요. 저 아니 일단은 그 망한 게 거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뭘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월요일에 보나요? 월요일에 오늘 예쁘다고 칭찬 바로 해줘야 됩니다. 이쁘다고 칭찬 바로 합시다. 이 여자분에게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건 남자가 주변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어차피 카톡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나서 다정하게 말합시다. 카톡하면서 뭐가 벽이 생겼어? 어깨부터 벽이 생긴 거야. 안녕하세요, 차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너 너무 착해서 착한 사람이라서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면 매력이 없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게 좀 다르거든요. 착하고 매력 있는 사람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넌 너무 착해서 라는 말로만 끝난다면 착하긴 한데 매력이 좀 없다 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좋으면 좋은 대로 따라갑니다. 좋아, 괜찮아, 그거면 좋아, 너랑 하는 게 좋아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에 뭐든지 수용하고 뭐든지 좋다고 하고 싫다는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뭘 물어봤을 때 너가 좋아하는 거면 돼, 나 아무거나 상관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오늘은 이런 게 먹고 싶네? 아니면 나 오늘은 이거는 빼고 먹고 싶어, 내가 내 의견을 내는 거.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자기가 속이 안 좋아가지고 매운 거나 이런 걸 못 먹어. 근데 상대방이 매운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상대방이 매운 거 먹자고 했을 때 그 제안 하나를 거절을 못 하는 거야. 오늘 내가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어 라는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먹고 나서 탈라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매력이 없고 뭔가를 떠나서 내가 이 친구한테 하는 게 항상 이 친구한테 미안하고 뭔가 부담스럽고 저 친구는 나를 배려해 준 거지만 무슨 제안을 하는 게 좀 싫어진다, 하고 싶지 않아진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저 친구는 분명히 괜찮다고 하고 상관없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게 맞나? 정말 괜찮은 게 맞나? 하면서 눈치를 또 보게 된다는 겁니다. 되게 좀 그렇죠. 두 번째로 미안하단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미안하단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고 괜찮습니다. 인성을 파악하는 데 좋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내가 잘못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안할 필요는 없거든요.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게 좀 잦은 사람,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자존감이 낮구나, 혹은 이 사람은 내가 조금 막대해도 저 사람은 미안하다고 하겠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고맙다는 말로 바꿔도 괜찮고요. 내가 그렇게 해서 미안해가 아니라 이해해줘서 고마워 라는 말투로 좀 바꾸시면 상대방이 나를 아래로 본다거나 쉽게 본다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앞에서는 좀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째로는 조금 왜소해 보이거나 순하게 생겼을 때 이것도 되게 포함이 됩니다. 물론 성격을 제대로 알고 가면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성격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덩치가 크면 클수록 혹은 인상이 세게 생겼을수록 상대방들이 처음에 말 걸기를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좀 착해 보이게 생겼거나 순해 보이거나 왜소하게 되면 상대방들이 조금 말 걸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면 뭔가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고 잘 받아줄 것 같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생긴 거고 외형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특징이니까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외형도 이런데 성격도 앞에 1번, 2번과 함께 섞여져 있다면 아무래도 더욱더
아, 너무 착하기만 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게 가장 크게 본 게 착한 사람들은 자기가 착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 착하다고 하지 않는 기준이 굉장히 보통 사람들보다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지나가다가 공경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못해. 그래서 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해야만 착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들은 어떠한 환경적인 요소들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거지 단순히 착하다 나쁜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냥 내가 저 친구를 배려하지 못했어, 저 친구를 생각하지 못했어,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나쁜 사람들은 상대방 입장 생각하질 않아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지 저 상대방이 어떤 입장이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내가 너무 배려하지 못해서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도덕적인 가치의 기준이 생각보다 높으셔가지고 자기는 그 정도가 안 돼,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자기 의견을 내는 게 상대방 의견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을이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람이랑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처음에 관심 있어 다가오시는 분들이 두 명이 똑같은 이유로 썸이 깨져서 고민입니다. 좋은 사람이고 다정한 건 알겠는데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들이랑 잘 될 수는 없겠죠. 그런 고민은 내가 이제 그 다음 썸을 타실 때 어떻게 해야 깨지지 않느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사람이신 것 같은데 부담스러워요. 이 같은 멘트라고 하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외모가 마음에 안 들었어. 잘해주고 말고 다정하고 말고 성격 따위 알 바 아니고 그냥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성격적인 부분에서 뭔가 맞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상대방들이 다가왔다고 치면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엔 성격인 부분인 건데 선물을 주는 경우, 기프트콘이나 아니면 만났을 때 뭐 꽃을 준다거나 선물을 주는 경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주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하죠.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너무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이야기를 할 때요. 저기도 뭐 자손 이야기를 했지만 결혼 이야기가 좀 섣부르게 나왔다든지 뭐 여자친구가 어떤 걸 하고 싶은데 그게 뭐 땡땡씨와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식이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가 나왔다든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수동적일 때예요.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조금씩 초식남의 인기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시대가 좀 빨리 바뀌잖아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초식남은 인기가 계속 많았어요. 여자가 리드할 수 있고 남자가 따라오는 경우의 연애들이 정말 인기가 많았고 그게 유행이었고 했는데 요즘 추세가 상대방 의견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다 끌고 가는 남자가 은근히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뭐 먹을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 먹어요! 라고 하는 남자가 인기가 많다고. 이런 부분도 조금 남자로 못 느끼는 경우들이 더러가 아니라 좀 자주 있고 많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지금 현재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류를 좋아하는지 내가 캐치를 했어. 예를 들어 상대가 매운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그거 매운 거 먹으러 갈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에 매운 거 먹어요. 제가 맛있는데 알아놓을게요. 다음에 거기 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인기가 좀 더 있어요. 아닌 사람들도 당연히 많죠. 저 같은 경우도 막 되게 그냥 좀 리드하는 남자를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사람이 착하기만 하다고 느꼈으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됩니다.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배려를 할 때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경우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서 얘기를 할게. 차 문은 여자가 열 수 있고 의자도 여자가 빼서 앉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걸 받지 않아도 괜찮은데 꼭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분은 정말 괜찮아. 근데 꼭 끝까지 데려다 준대. 지하철 앞에 내려다 줬으면 좋겠어. 근데 꼭 집에까지 데려다 준대. 여자분은 한번 아니요 괜찮아요 안 해주셔도 돼요 라고 했는데 아니요 제가 더 괜찮아요. 그냥 부담 갖지 마세요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해줬을 때 어떤 건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런 말이 오갈 때도 조금 부담스러운데?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두 번 봤는데 이미 사귀고 있다고 행동하는 경우예요. 썸 탈 때 정말 서로가 마음에 들면 이미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형성이 안 됐는데 이미 여자친구
뭐 혹은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연락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꼭 자기 전에 잔다고 말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날 때 꼭 친구를 만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든지, 내가 안 사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행동들이 있어. 그러니까 꼭 굳이 필수 요건은 아니야. 근데 그걸 꼭 해야만 하는 경우, 일 끝나면 전화 꼭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도 이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점심시간 연락이 와도 점심시간 연락 오는 거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돼. 점심시간에 연락이 왔으면 그냥 그 자연스럽게 점심은 먹었어요? 라고 바로바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지, 아침엔 뭐 했어요? 오늘 아침에 바쁘셨어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그것 또한 조금 뭐야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썸 타거나 이러면 아침에 연락할 수 있고 이렇지 않아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보내는 건 괜찮아요. 근데 답이 안 온다고 왜 안 왔는지를 물어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친구랑 뭐 술 마시는데 술 많이 마시지 마요. 술 마시고 집 갈 때 꼭 전화해요. 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거는 연애할 때. 그게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지는 알지만 내가 걱정이 되면 집 들어간다고 카톡이 왔어. 지금 그럼 잠깐 전화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술을 마시기도 전에 술 마시고 집 들어갈 때 무조건 전화해요. 하는 거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그냥 재밌게 놀아요 하고 상대가 전화하자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사실 궁금해. 어떤지 알고 싶어. 그걸 좀 참는 거지 이때는. 진짜 어려워.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좀 나오잖아요. 바라지 않기.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쨌든 하는 건 괜찮다고 쳐도 상대방한테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 오겠지라는 거를 절대 표현하면 안 돼요. 티내면 안 돼. 이게 말 한마디로 보이거든요. 땡땡씨 보고 싶었어요 라고 내가 내 마음을 말을 하는 거랑 땡땡씨 보고 싶었어요. 땡땡씨는요? 땡땡씨 저 보고 싶었나요? 약간 요렇게 해서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마음이길 바라면서 감정을 전달하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땡땡씨 보고 싶었어요 라고 보냈을 때 상대방이 정말요? 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서 네! 밥 드셨어요 하면서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그런 센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땡땡씨는요? 라고 하면서 상대한테 똑같이 보고 싶다라는 그런 나의 바램을 강요하게 되면 이게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위에도 말했듯이 수동적이게 하지 않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너무 수동적이게 안 하셔도 돼요. 본인이 가고 싶은 곳 데려가시면 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캐치해서 의견을 그냥 한 번 정도 물어볼 수는 있는데 대부분 이제 본인이 그냥 끌고 가는 쪽으로 하셔야 돼요. 본인이 다 서칭하고 다 찾아보고 동선 보고 추천하면서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선물 주지 않기. 여러분들이 어차피 밥 사잖아요. 밥 사면 됐어요. 여기다 더 해주실 필요 없어요. 더 해주는 거는 나중에 여자친구가 됐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말할게요.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기.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의 과거사나 자기의 인생 얘기나 이런 얘기를 TMI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 조금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나의 과거를 잘 모르는데 드러내버리면 상대한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으니 너가 어느 정도 감당을 하세요 라고 그거를 전가해버리는 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조금 힘들게 살아왔어. 힘든 거를 만난 지 뭐 한두 번 된 사람한테 말을 해버리면 나 힘들게 살아왔으니 너가 나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 라고 하면서 상대한테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도록 강요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좀 부담스럽게 되겠죠. 내 과거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고 본인의 성공 얘기도 사실 안 하는 게 좋아요. 성공 얘기까지도 굳이. 성공 얘기를 자기 입 밖으로 보내는 순간 성공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 정도로 합시다. 지금 적힌 내용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울지 말고 얘기해요. 마지막입니다. 너무 잘해주지 말 것.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내가 저 얘기를 들은 사람이면 선천적으로 착하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내가 이렇게 다정하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상대방이 좋아할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행동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연애든 썸 탈 때든 누군가를 알아갈 때든 나는 을이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람이랑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엄청 잘해주는 게 아니고 나도 받을 땐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줄 때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준다 하면 거기서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주기만 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기만 하는 이 습성을 버려야 돼요. 사실 이게 성격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
잘해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마음을 열었다면 진작 열었겠지.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니까 너무 잘해주지 맙시다. 상대가 원하지 않았는데 데려다 주는 것, 데리러 가는 것. 물론 상대가 원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계속 표현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브 앤 테이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상대가 감사함을 표현하지도 않는데 내가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내가 눈치껏 더 안 하는 것도 필요해요. 한 번 해주고 반응 보면 되나요? 충분히 그러셔도 됩니다. 상대가 괜찮아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괜히 안 해줘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안 괜찮은 게 아닌 거 아니야? 라고 내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짐작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내가 영상을 사실 자주 올리는 편이거든요. 또 좀 다른 부분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서 풀어봤어요. 이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 왜냐면 또 들어봤는데 저게 내 얘기는 아닌데 이럴 수가 있긴 하거든. 여러 이유들 중에 없다면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걸로 보시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겨우 2번이라면서요. 2번이면은 또 확실하게 얘기를 못해. 막 4번, 5번 똑같은 이유로 까였다 하면 모르겠는데 2번 정도는 그냥 상대와 내가 안 맞았을 수도 있긴 해. 재회가 가능하냐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사실 재회 가능성이 없습니다. 1, 2, 3번 다. 카톡으로 이별 통보를 당했는데 이유가 너무 잘해줘서 부담되고 벅차다고 합니다. 너무 잘해줘서 편하게 말이나 행동을 못하고 의무적으로 예쁜 말만 했다는데 이게 헤어짐의 이유가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됩니다. 여러 의미를 하나씩 설명을 좀 할게요.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상태라 부담이 된 겁니다. 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잘해주는 거에 있어서 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야. 왜냐면 그 정도로 내가 해줘야 될 것 같잖아. 받는 만큼 보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근데 그렇게까지 보답을 해주고 싶을 정도의 자발적으로 그런 감정이 들지 않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리고 부담스럽다라는 말 자체가 나는 너와 감정이 비슷하지 않다라는 의미와도 가까워요. 너가 좋아해주는 감정에 맞출 수가 없어. 이래서 이별을 선택할 수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요,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좋은 사람 연극하는 것 같다. 사실 이런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너무 좋게 봐. 너는 내가 왜 좋아?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홍차는 착하고 남도 많이 생각을 하고 배려심도 넘치고 또 얼굴도 이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착하지 않은데? 배려심 넘치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남자가 만드는 환상의 나. 이 세상에 없는 나야. 이 세상에 없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거지. 저 사람이 만든 나로 나를 맞춰야 되잖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척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귀어보니 재미가 없거나 남자로서 흥미가 안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유도 있지만 이러한 이유 속에 결국은 난 너가 재미가 없다. 뭐 남자로서 좀 흥미가 안 생긴다. 약간 이래서 이별을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저 이유가 아니지만 3번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상대에게 너무 상처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겠죠. 재회가 가능하냐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사실 재회 가능성이 없습니다. 1, 2, 3번 다. 1, 2, 3번 다 이런 느낌이야. 연애할 때 행복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우리가 같이 만나서 같이 웃으면서 얘기하고 대화는 했지만 그 속에서 그 여자분은 이 행복함을 연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130일을 연애하는 동안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가식적이게 웃었다면 그걸 2번 하고 싶지는 않겠지. 여기서 재회를 하려면 정말 1%라도 내가 재회를 하고 싶어요 하면 본인 인생 잘 살고 계시다가 여자분이 돌고 돌아 그래도 착한 놈이 짱이네 이래가지고 연락이 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사세요. 오빠의 그런 큰 사랑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여자를 만났으면 이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큰 사랑을 이제 처음부터 주지 마세요. 상대가 원하는 정도의 사랑을 줘라라는 거에 가까워요. 만약에 이게 처음부터 상대가 100%의 사랑을 원해 그러면은 짱구님의 사랑이 부담스럽지 않겠지. 상대가 자기네 서서히 올라가는 게 좋아. 알아가고 있는 단계니까 이 감정에 불을 지피는 정도로 지금 이 시간을 보내보자 하고 있는데 상대가 갑자기 기름통을 부어가지고 불을 붙여. 약간 요렇게 되면 나는 이 모닥불을 피우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기름에 불 붙고 있으니까 도망가야 되잖아. 이렇게 됩니다. 짱구님께서는 자기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그 감정보다 이 사람과 내가 같이 즐겁게 지금 놀고 있느냐를 조금 더 보는 게 좋은 겁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귈 때 대화로 풀 수 있지 않나요? 풀 수 있죠! 이 여자친구분은 그런 의지가 없는 분이었던 거지. 상대가 먼저 열심히 들이대면 그 들이대는 걸 일단 즐기세요. 받아요. 그냥.
여자가 먼저 번호 물어봐서 만나는데요. 첫 만남 이후로 갑자기 여자 쪽에서 정이 떨어진 건지 연락이 뜸해져서 이유도 못 들고 그냥 연락이 끊었는데 다시 연락해서 물어보면 너무 찌질하겠죠? 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31살 누나는 그대들이 쿨해졌으면 좋겠다. 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으니까 외적으로는 괜찮은데 뭔가 소통을 나누거나 뭐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안 맞았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냥. 그리고 약간 이게 번따나 외모를 보고 했을 때 잘 될 확률이 왜 많이 없냐면 외모를 처음에 보잖아?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자기가 상상해. 어떤 사람이겠구나. 이런 사람이길 바라면서 그 환상이 조금 만들어지거든? 근데 이게 좀 깨졌을 때 그게 더 훨씬 배로 와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이랑 대화했는데 말이 잘 통하는 거랑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지 하고 만났는데 그게 대화가 잘 통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이미지랑 다르면 그게 또 실망 포인트가 되더라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 사람이 만든 나의 이미지에 내가 그러진 않았구나. 근데 이게 내 잘못이야? 아니지. 절대 아니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뭐 하나 더. 이렇게 상대가 번따를 하잖아요. 받는 사람이 더 신나하면 안 돼요. 알겠죠? 절대 안 돼. 상대방이 대시를 해준다고 거기에서 더 이게 나도 모르게 기분 좋아가지고 더 행동을 해버리면 안 돼요. 보통 이제 상대방이 더 적극적으로 할 때는 목적이 달성됐을 때 그냥 가버리는 애들이 꽤 있거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꼬시려고 했어.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조금 잘해주고 내가 조금 호의를 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더 들이대. 이러면 여기 흥미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으니까 상대가 먼저 열심히 들이대면 그 들이대는 걸 일단 즐기세요. 받으세요. 받아요. 그냥 상대가 이렇게 하면은 받고 내 마음은 좀 덜 줘. 저 친구가 더 노력하게. 주긴 줘야 돼. 아예 안 주면 안 돼. 그럼 떠나니까. 주긴 줘. 주긴 주되 많이 주진 마.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 이제 그래야 그쪽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했는데 좀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아무리 먼저 호감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호감 표시가 끝까지 가진 않아요. 정말 계속 끝까지 나를 미친 듯이 꼬시면 좋겠지만 이게 어느 순간은 식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갈아탈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무리 나한테 먼저 대시하고 내 번호를 먼저 따고 나를 먼저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거에 좀 안주하거나 그거를 100%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콧대 높게 행동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번호 따여도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군요. 당연하죠. 번호가 따인 거지 이 친구랑 사귀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그 썸으로 가는 과정이 있는 거고 사귈 때까지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어긋나고 얼마든지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끝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도 나를 알아보니 내가 별로야. 이러면 당연히 떠날 수 있잖아요. 나도 저 사람이 대시를 했지만 난 마음에 안 생겨 해가지고 나도 떠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먼저 좋아했으면 혹은 상대가 먼저 번호를 땄으면 이게 나도 모르게 그 친구가 더 적극적이게 할 거고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더 들이대게 만들어야지. 근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내가 마음 표현을 했는데 상대가 싫다고 하면은 상대가 꺼지면 그냥 꺼지세요 하면 돼요. 마음 쓰지 말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솔직히 좋다고 했는데 상대도 그러면 얼타구나 더 좋아가지고 내가 먼저 대시한 것도 좋은데 이렇게 반응해줘서 더 고맙다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제 인연이 되는 거고 사귀게 되는 거겠지. 여자분들은 착한 남자를 느끼는 남자 그렇게 매력이 없을까요? 아니요. 사실 착한 남자는 너무나 좋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착한 남자가 매력이 없는 게 아니라요. 자기 주관이 없는 남자가 매력이 없다는 것 같아요. 착한 남자가 진짜 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마음 아프면서 연애를 왜 해? 내가 마음 아프고 나를 괴롭히고 뭔가 확신도 안 주고 믿음도 안 생기는 사람이랑 연애를 왜 합니까 솔직히. 그래서 나는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게 싫어요. 주변 사람도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이 착한 남자가 단순히 그냥 착하다가 아니라 자기 주관이 있는 착한 남자가 매력적인 거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알고 거절할 땐 거절할 줄 알고 자기 일 할 땐 자기 일 하다고 바쁘다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거지 다 퍼주는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해야 돼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왜 일하지 말고 나랑 놀자. 그거 좀 미뤄도 되는 거 아니야? 사랑이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을 해. 자기야 알겠어.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거 중요한 거고 너가 이걸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매력적인 거죠. 딱
단호하게 끊을 때는 끊고 얘기할 땐 얘기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니즈에 모든 걸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있는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매력적인 거예요. 나는 밀당이 없고 마음 그대로 표현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의외로 상대방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당겨져 있으니까 당기려고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어머 짜증나잖아. 뭐야 짜증나. 그거를 진료하고 그거를 지루해하고 사람들은 다 그렇죠. 내가 쉽게 가지지 못하는 거에 욕심이 생기고 나를 안 달라는 것들이 사랑이라고 느껴지고 어쩔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이 땡겨. 그런 것들이 끌려. 여러분들이 몸에 안 좋은 거 알지만 밤에 라면이 땡기는 것처럼 답답해서 여사친에게 물어보니 착해서 재미없다고 합니다. 성격을 바꿔야 할까요? 나 다 괜찮아. 뭐든지 다 괜찮다고. 아니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먹고 싶은데 너 먹고 싶은 거 먹자. 이렇게 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고요. 그리고 미안해. 이거 미안. 미안해. 미안 하면서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미안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못 읽는 경우가 있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런 거지. 내가 지금 썸을 타는 게 사실 아닌데 썸을 탔다고 생각을 해서 앞서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사실 잘해주는 남자는 좋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해주고 친절하게 하고 다정하게 했을 때 그거를 매력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제일 좋은데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여자분을 너무 공주님 취급하면 이제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 사람한테 잘 맞춰주고 잘해준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1시간 차 타고 1시간 거리에 살고 있어요. 내가 먼저 제안을 해. 제가 데리러 갈까요? 근데 이제 그 여자분도 괜찮아요. 안 오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피곤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갈게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제가 차도 있고 하니까 1시간이면 뭐 가까워요. 이러면서 내가 1시간 운전해봤는데 1시간 엄청 어렵더라. 솔직히 여자친구면 내가 데려다주고 싶죠. 귀갓길이 걱정되고 이래가지고 데려다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귀지 않은 상태면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어. 연애를 하시기 전에 그분이 조금 더 편했으면 하는 마음을 조금 버리시고 각자 좀 개인적으로 가운데를 만나서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어제로 해서 데이트했던 이성만 10명이 되었는데 한 명도 제대로 사귄 사람이 없네요. 유유. 그래도 대시하면 웬만하면 아크하는데 몇 번 만나보면 다 제가 이성적인 매력이 없대요. 유. 내가 직접 보신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뭔지는 전 몰라요. 전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 이성적인 매력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리액션이 여성스럽거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거 입 가리고 리액션을 한다거나 손짓이 약간 이렇다거나 손짓이 뭔가 약간 이렇다거나 진짜 덥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다거나 아니면 리드하지 않는 모습이나 결정권을 상대에게만 주는 경우를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뜨거운 손님 입장에서는 이게 배려야. 나보다 이제 상대방이 조금 더 좋은 거 했으면 좋겠고 좋은 거 먹었으면 좋겠고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좋은 대로 좀 갔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인이 한 것은 배려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다 떠밀어? 아니면 상대가 좀 정해주면 안 되는 거야? 조금 더 끌고 가주면 안 되나? 그게 이제 조금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특히나 20대 초반 같은 경우나 대학생인 경우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야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선택해가지고 안 해. 항상 부모님이 하라는 거 하고 뭐 친구들 따라 하고 약간 이런 삶을 살아왔어. 그러다가 성인이 됐는데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선택을 하는 과정들이 아직 숙련이 엄청 부족한 나이인 거예요. 이게 내가 선택권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내가 알아가고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선택을 해주는 게 편한 거예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둘 다 마찬가지야. 우리 뭐 할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솔직히 맞다 틀렸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지금 우리 사연자님 입장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돼요. 우리 이거 하자로 돼야 되는 거야. 이제 본인께서 뭐 밥을 먹는 거든 한 번만 물어봐요. 뭐 어떤 거 좋아해? 그래서 뭐 난 아무거나 괜찮아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체적이게 이자카야 좋아? 아니면 조금 시끄러운 포차가 좋아? 상대방에게 어떤 제안을 할 때 선택지를 2가지로 줄여버리세요. 선택을 2가지로 줄여버려. 훨씬 더 이 사람이 리드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런 것부터 본인이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자분을 만날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찾아서 데이트를 하세요. 그 동네에 뭐가 맛집이 있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예를 들어 국물이면 국물이 맛있는데 닭발을 좋아하면 닭발이 맛있는데 일단 머릿속에 좀 넣어두는 거야. 넣어두고 탕 괜찮대. 그러면 탕 맛있는데 나 아는 곳인데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못하게 그냥 따라오게끔 하는 것들 혹은 조금만 생각해도 되게끔 하는 대화들을 하시면은 좀 리드하는 느낌의 남자분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이런 식으로 대화법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자친구가 회피형이고 제가 해준 만큼 못해줄 것 같아서 자신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 자신이 진짜 없는 걸까요? 이 여자분은 마음이 좀 멀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저런 식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여기서 명태님이 조금 힘을 빼는 게 좀 필요합니다. 무관심해지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더 매달리거나 더 해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좀 필요해요. 저거는 사실 이별 각 잡는 겁니다. 이미 헤어지자고 말했고 한 번 더 생각해본다라고 했는데 미안하다고 그만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구나. 이미 헤어지자고 말을 했구나. 저런 이게 다 망하고 오면 안 돼. 해결을 못 해줘.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마음의 크기가 두 분이 굉장히 달랐을 거라고 보여요. 차단 안 했는데 의미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찾는데 차단을 안 하는 거면 내 눈앞에 보여도 마음이 별로 안 쓰인다라는 의미가 훨씬 커요. 그래서 의미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 4번을 했는데 한 달을 못 넘겼어요. 이분하고도 한 달이 안 된 거야. 저도 문제가 있는 걸까요? 처음에 너무 퍼주시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과정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상대한테 조금 매력이 없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난 이렇게 해줘야지 하면서 뭐 맨날 칼답하고 이런 거 말고 조금 자신의 삶을 멋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 성향이라도 고치기가 힘드네요. 저 동찬님이랑 같은 나이인데 전 사랑하면 너무 표현하는 게 문제인가 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바꿔줄 수 있어요. 착각하는 게 있는데 가끔 내가 잘해주고 좋아하고 표현하는 게 좋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상대방이 좋아할 때 좋은 거지 나만 생각해서 좋은 거거든. 지금 이렇게 표현을 막 하는 게 상대방이 나를 더 좋아하고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생각해야 하니까 내가 이렇게 안 해야지가 아니라 사귄 지 얼마 안 됐고 저 사람과 내 관계는 이거밖에 안 된 상태니까 저 사람이 내 감정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겠지라는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감정을 조금 더 이해해줘야 돼. 너무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좀 다시 생각해야 돼. 이제 그게 있어요, 여러분.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누군가를 좋아해주고 표현하는 건 선한 행동 아닙니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하거든. 난 선한 행동을 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왜냐면 행동 자체는 선하니까. 근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상대가 그걸 불편해한다면 내가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한 행동이 상대방한테 닿지 않은 거거든. 상대방은 부담스럽다면 이게 좋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야. 그 내 행동은 결국 내 만족으로만 이루어지는 행동이 되거든요. 사실 좀 다르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표현을 이거 어떻게 못 참겠다가 사실은 조금 이기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한 거죠. 연애 초반에 사귄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는 우리 덕가여야 생긴다. 반대로 왜 생각을 못하냐면 나는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 나는 저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렇게 애정을 해준다고? 너무 좋은데?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역으로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그럴 수 있지. 처음부터도 이렇게 같이 달릴 수 있는 템포의 여성분을 만나면 뭐 괜찮을 수도 있겠죠. 혼자 살다가 땅 쓰러고 들어갈 거라고요? 왜요? 내가 만나서 얼굴 표정은 못 숨기겠지. 근데 말이나 행동은 좀 숨길 수 있잖아. 제가 표현하는 게 좋아서 그래요. 썸 탈 때 대화로 문제가 생기면 합의점을 찾아가자고 하는데 왜 톡으로 이별을 하는지. 아까 근데 얘기 드렸죠. 그 표현하는 게 그치. 내가 좋아서만 하면 안 된다고. 고백했다가 까이면서 느끼는 건데 착한 사람이란 말이 가끔 현타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 가끔은 내가 나쁜 새끼인 게 낫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 왜냐면 나쁜 새끼들은 연애 잘하거든. 착하다고 재미없다고 착하고 재밌으려면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도 TV를 그 여자들이 말하는 재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얘기지. 재밌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로 어렸을 때부터 눈치를 많이 보고 자라서 주변에 항상 뭔가 이쁨을 받아야 돼. 뭔가 내가 나름의 살아갈 방법이 필요해. 그 어렸을 때부터 노력을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렇게 해야만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있는 거야. 이런 환경이 계속 조성된 친구랑 이거 빼고 이 어른인데 재밌는 사람이 된다는 전제가 뭔 줄 알아요? 경험이 많아야 돼. 경험이 많아야 되는 게 할 얘기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왜냐면 그냥 우리가 소개팅을 했는데 내가 경험이 없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 취미가 뭐예요? 이상형 뭐예요? 끝! 할 얘기가 없잖아. 내가 어디를 나갔는데 어디를 갔는데 멀리 갔는데 비행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그 뉴스에 뜬 거 봤어요. 제가 거기 있었는데 뭐 등등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요. 에피소드. 보통 재밌는 사람들이 이 에피소드가 많아. 근데 그 에피소드가 혼자 생겨? 아니지.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들을 만날 때 생겨. 그러면 이 사람들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알아야 돼. 내가 대화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자기가 단순히 집에 있는다고 에피소드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다재다능함. 할 줄 아는 것도 많다. 뭐 기타도 칠 줄 알고 피아노도 칠 줄 알고 노래도 잘하거나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 이 착한 사람들이 왜 그냥 단순히 착해 보인다고 느껴지냐면 경험이 없어 보여. 집에만 있는 것 같고 즐거운 게 뭐 딱히 없고 활발한 느낌이 없고 리드를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야. 착한 사람 리드를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 너무 한 게 없어서 대화할 게 없는 거야. 웃겨주는 거는 개그맨이잖아. 웃겨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적어도 저 사람이 다양한 경험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바이브의 느낌? 재미가 있는데 보통 여자분들이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경우면 모든 경험이 뭔가 전체적으로 없어 보이는 거야. 해본 게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막 또 잘하는 게 있냐? 그것도 아닌 거지.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난 여러분 차라리 운동이라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인데 몸이 좋잖아? 그러면 이게 너드미가 돼. 근데 개인적으로는 헬스 말고 스포츠를 추천하지. 말하는 게 이제 클라이밍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짓수라든지 뭐 단체 생활인데 스포츠를 하는 사람 있잖아. 테니스를 친다거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착한 사람인데 스포츠를 한다라는 이렇게 가면 정말 진짜 조금이라도 업데이트 될 수 있어. 내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못 보여주잖아. 보여주기가 어렵잖아. 그 모습 자체를 보여주는 거가. 그러니까 몸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라도 하라 이거지.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착한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정말 순수하고 순한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 나 같은 사람. 진짜 나는 좋아해. 내가 해본 거를 함께 즐겨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난 좋단 말이야. 홍차님 그거 게임에서 뉴비 들어오면 알려주고 싶어서 난 헐떡 뛰어오는 본인 말이야.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아니잖아. 거기서 뭐라도 하라고 하는 게 스포츠라도 하라고 하는 얘기죠. 직업적으로 어필이 되면 착한 사람도 매력 포인트가 생길까요? 아유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딱 봤는데 그냥 그런 직업을 하실 것 같아. 근데 그런 직업을 해. 이거는 매력 포인트가 좀 아니야. 이런 직업 할 것 같은데 했는데 반전으로 다른 직업이야. 이거면 매력 포인트예요. 정말 이 사람이 뭔가 노잼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걸 한다고요? 되게 의외네요. 멋있어요. 라고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오면 되게 좋지. 그래서 내가 항상 반대로 얘기하잖아. 내가 너무 우락부락한 사람이고 내가 너무 무섭게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이면 취미생활을 조금 귀여운 걸 하라고. 강아지를 좋아한다거나 착한 남자 좋아한다면서. 그니까 착한 남자 좋아한다는 건 싹 다 구라라고. 착한 남자 좋아한다고 하면서 연애 못하는 애들, 착한 남자 소개시켜달라고 하면서 다 까는 여자애들 있잖아. 걔는 착한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진짜 착한 남자 좋아하는 애들은 이미 착한 남자 끼고 연애하고 있어. 왜냐고? 우리나라에 착한 남자 진짜 많거든. 너무 많거든. 걔는 착한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잘생겼는데 나만 보는 남자를 좋아하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얼굴이 잘생겼는데가 포인트인 거지 착한 게 포인트가 아니란 얘기야. 걔네들은 많이 어려울 수 있는 거 알거든요. 착하다는 얘기를 듣거나 내가 너무 다정해서 남자로 좀 안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되게 사소한 것들이 차이가 나요. 그 사소한 게 뭐냐면 연락을 할 때든 만날 때든 너무 배려해. 예를 들어서 여자 쪽에서 잘 자요 이렇게 했어. 내일 봐요. 좋은 꿈 꾸고요. 이모티콘 이렇게 보냈어. 다음날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선톡을 하잖아. 잘 잤어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선톡을 안 해야 된다가 아니고 상대가 잘 자요 했으면 이 답장을 안 해도 돼. 이 답장을 안 하고 그냥 읽고 씹어. 왜 도대체 읽고 씹는 걸 못하는 거야. 왜 못해. 왜 이걸 좀 해. 읽고 씹었죠. 근데 보면 읽고 씹는 걸 못해. 그래서 상대가 잘 자요 했으면 읽고 씹어. 그리고 다음날 잘 잤냐고 내가 보내면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소한 건데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끝맺음을 했는데 계속 여기서 말이 좀 길어져 버리면은 이 대화가 너무 아쉽다. 뭔가 좀 더 대화를 하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들어버려요. 그럴 바엔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지. 마무리도 내가 하고 시작도 내가 했잖아. 이 카톡이 착한 남자들의 대부분 카톡이야. 내가 보낸 게 더 많아. 이거를 안 해야 돼. 내가 의식적으로 안 해야 돼. 여기서만 포함되는 건 아니고 그냥 모든 대화를 할 때 마찬가지야. 그냥 보면 읽고 다음날 점심 때 점심 먹는 사진 한 장 보내고 말던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나 보내든가 하는 거 같아 전 안 착한 거예요. 아니 요 정도가 제일 깔끔한 거야. 둘이 사귀는 사이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거 밀당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마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면 이런 조율은 필요해. 내가 마음이
부담이 더 큰 것 같으면 내가 좀 필요해, 참는 게. 남자로 좀 안 느껴지는데 라고 드는 분들이 정작 본인이 관심 없는 여자분들한테는 되게 남자다운 사람일 수도 있어. 내가 관심이 없으면 나도 무뚝뚝하고 나도 차갑고 뭐 나도 냉정하게 하니까 그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매력적일 수 있어. 근데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설레게 되고 잘 보이고 싶으면 주눅 들고 말을 못하고 뭐 하고 싶은 말도 가려서 하고 장난치고 싶은 것도 한번 참게 되고 뭔가 이렇게 돼버리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너가 먹혔을 때 생각해보라고. 님들이 먹혔을 때 생각해야 돼. 다른 여자들이 나한테 호감을 보였던 순간이 언젠가. 지금 내가 막 눈치 보면서 카톡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좋아하는 감정이 들면은 이게 안 되는 거 아는데 이렇게 의식을 해야 돼.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될 거라 생각을 하지 처음엔. 근데 그게 실패하고 안 되고 하다 보니 이건 이렇게 아니구나 하면 이 경험치가 쌓임으로써 내가 어떻게 해야 상대한테 어필이 되는가를 배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누르고 참고 꼬시는데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하는 거죠. 썸 탈 때 장난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었어?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니까 이 장난치는 게 상대방이 싫어할까봐, 내가 이 장난치는 게 괜히 좀 선을 넘을까봐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많아. 조심스러워하는 나의 모습 그 자체를 좋아해주는 분이 생기면 너무 럭키이지만 아닌 경우들이 정말 많고, 정작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까인다면 조금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긴 해.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그냥 덤덤하게 원래 성격대로 가는 사람들이 더 먹혀. 바로 끊어낼 줄 알면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게 됩니다. 군입대 전부터 학과 여자애랑 연락을 좀 했는데 5월에 한번 만났습니다. 분명 만났을 때는 얘가 집에 가기도 싫어하고 부끄러워하는 게 눈에 보여서 앞으로 잘 될 줄 알았는데 부대 복귀하고 나서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DM으로 마음을 표현했는데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떻게 갑자기 저랑 하는 연락 귀찮다고 거절해서 그 뒤로 한 번 더 진솔하게 DM을 보내봤는데 못 읽겠다 이 남자야. 연락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네요. 이 친구 MBTI 홍차님처럼 ISF인데 썸 탈 때도 번호 교환하고 DM에 하트 날리고 답장했는데 첫 데이트가 문제였을까요? 데이트 당시에 미래 아니요. 데이트 당시에 미래 꿈 얘기나 서로 집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얘기하기로 잘 될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5월에 한 번 만나고 지금까지 힘든 거야? 일단 힘든 거는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뭐 그 여자랑 잘 안 돼서 힘들다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현재 없잖아요. 군대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지. 이제 전역하시고 자유로워지면은 뭐 그 여자는 생각도 안 날 수 있습니다. 22살 남자니까 이렇게 차이는 남자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금 어리니까 금방 습득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꿀팁처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무궁무진하고 얼마든지 나쁜 남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매력적인 남자로는 내가 조금은 바꿀 수 있어. 지금부터 몸을 빨리 많이 만드세요. 몸 많이 만드시고 책을 좀 읽으세요. 제가 이거 진짜 개꼰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진짜 필요해. 내가 글을 읽고 그 글을 파악하는 능력이 정말 조금이라도 늘었다면 그게 생각보다 매력적이에요. 첫 번째로 상대가 연락이 안 되면 바로 버리십시오. 미련을 절대 갖지 마라. 전역을 하고 나서도 소개팅을 하시거나 뭐 까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우연히 내가 번따를 해서 이 사람이랑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몇 번 대화를 하다가 혹은 나랑 한번 데이트를 하고 나니까 연락이 막 갑자기 텀이 6시간, 8시간 혹은 일십을 해. 이러면 바로 버리세요. 거기에 미련 가져가지고 한 번 더 연락하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연락이 안 됐을 때 나는 너한테 미련이 없어 라는 느낌이 여자분이 받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매력적이고 오히려 더 매달리고 싶게 돼요. 30대면 좀 더 노력을 해보세요. 왜 이러거든? 왜냐면은 이게 그게 30대면은 이 마음이 은근히 닫혀 있어가지고 조금 나한테 적극적으로 해주는 남자분을 원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자기한테 좀 더 관심이 없고 조금 더 나쁘게 대해야 그래야 더 매력을 느껴. 이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는 고백은 무조건 만나서입니다. 인스타, DM, 카톡, 전화도 추천 안 해. 사람은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숨소리를 들으면서 이 관계 결정을 하는 게 최고예요. 카톡으로 고백하고도 잘 만나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텍스트가 그 정도로 힘이 있으니까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지. 하지만 편하게 시작한 관계인 만큼 헤어질 때도 이러면 카톡으로 헤어진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고백은 무조건 만나서 하시고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고백하실 때 참고사항, 상대랑 연락이 일단 잘 돼야 되는 건 기본인데 그 연락이 됐을 때 보고 싶다, 우리 언제 볼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 생각나서 기분 좋아,
이 세 가지 대화가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면 고백하는 타이밍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한테 아무런 말이 없고 아무런 대답이 없고 이런 멘트조차 하지 않고 이런 멘트조차 오가지 않는데 고백을 한다. 상대가 거절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이걸 또 오글거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성격상. 하지만 대부분 이 얘기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라면 고백해봤자 차일 겁니다. 예전에 후배가 그런 거 보냈었는데 사귀자는 거였군요. 아니,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사귀자고 너한테 고백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것 자체가 너와 사귈 의향이 있다 정도야. 그 중간 과정이지 사귄다 안 사귄다라고 해가지고 5대5로 나뉘는 게 아니라고. 아무튼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게 좀 썸 타는 과정에 가깝다, 혹은 너에게 마음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에 가깝고요. 세 번째는 첫 만남에 많은 표현하지 않기. 한 번 만나서 사귀면 너무 좋지, 너무 불타가지고 눈 맞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보통 하루 만나고 안 사겨. 보통은 2번, 3번, 많으면 5번, 6번 이렇게까지도 만나야 마음을 열고 그제야 썸을 타고 그제야 애정의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만남부터 친구랑 사귈 거라는 거를 기저에 깔고 나서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부담스러워서 도망갑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아직 알아가는 과정이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만난 건데, 저 사람은 내가 지금 좋다는 식으로 표현하거나 좋다는 표정을 막 지어. 그 상대가 만약 내 이상형이야 이러면 좋지. 근데 이상형이 아닌 사람이 나한테 이래버리면 바로 도망가고 싶어져요.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감정만 드러냈기 때문에 상대방은 본인의 감정을 배려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쟤는 날 뭘 보고 좋다고 사귀자는 거야? 그냥 여자면 좋은 거 아니야? 약간 요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처음에 내 스타일이어서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당장 뭔가 사귈 것 같이 남자친구가 이미 된 것 마냥 그렇게 표현하거나 그렇게 행동하거나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표정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은 칭찬에서 그쳐야 되는 거야. 어떤 거냐면, 오늘 옷 너 잘 어울리고 예뻐. 너 자체에 대한 칭찬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옷 너무 예뻐, 너랑 잘 어울려. 이런 옷으로 커플룩 같은 거 해도 괜찮겠다 라는 식으로 하는 우리의 상황을 만드는 거는 안 됩니다. 내가 보는 너가 예쁜 거지 너와 함께하는 나의 미래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좀 얘기를 하면, 연애를 많이 해본 친구들은 이 얘기를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써먹어야 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첫 만남에도 잘 쓸 수 있어요. 연애를 좀 해본 친구들은. 근데 내가 지금 전제는 연애가 조금 서툰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매력적인 남자 혹은 계속 차이는 남자가 되지 않으려면 알려드리는 거니까, 내가 연애가 좀 서툴러 그럼 그냥 하세요. 첫 만남에 많은 표현을 하지 말라고 해서 또 칭찬도 안 하고 이상형 물어보는 것도 자기가 티내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그것도 안 물어보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보는 너에 대한 거는 궁금하고 너에 대한 칭찬을 할 수 있으나 우리에 대한 얘기를 빼고 하란 얘기예요. 당장 사귈 것 같고 당장 만날 것 같고 나는 이미 너랑 사귈 거야, 만날 거야, 널 좋아하고 있어 라는 감정을 배제시키고 너라는 사람을 알아가는 느낌으로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다.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이랬는데 또 소극적이지 말자. 원래 이래서 어려워. 아니, 방금 전까지 뭐 하지 말라 해놓고 또 이제 소극적이지 말래. 소극적이면 또 안 돼요. 왜냐면은 상대가 다가와주길 기다리면 상대는 다가오지 않거든요. 약속을 잡거나 애프터를 잡거나 톡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잡았는데 안 잡혀. 그럼 바로 포기해. 애프터 했는데 안 잡혀. 포기해. 손톱을 했는데 답이 안 와. 포기해. 그냥 이런 거를 잘 하란 얘기야. 내가 먼저 연락을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상대 반응이 안 좋으면 바로 끊어낼 줄 알면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상대가 답이 없는데도 거기다 더 적극적이게 해버리면 그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자꾸 보게 돼. 네 눈, 코, 입부터 목소리, 눈웃음까지